2025년 워싱턴 DC의 한 회의실. 한 장의 문서가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낡은 종이 속엔 여전히 익숙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강대국이 규칙을 정하고 작은 동맹이 그 규칙을 따르는 오랜 세계의 질서.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울은 침묵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건 도전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작지 않다. 형제의 관계에서 동등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이건 단순한 외교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와 함께 성숙해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2025년 3월 봄 기운이 채 완전히 오지 않은 워싱턴 DC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백악관 인근의 한 회의실 안에는 익숙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협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 자리에 앉은 미국의 대표단은 언제나 그랬듯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짧은 한 문장이 회의실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되어 온 교과서의 문장 같았습니다. 위협으로 시작해 타협으로 끝나는 강대국의 전형적인 협상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작은 형제였습니다.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아직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존재. 경제적으로 강해졌어도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의존적인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 인식은 너무 오래되고 깊게 뿌리내려 변화의 기미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원조를 받던 한국은 이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기술의 핵심 공급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시선은 여전히 1980년대의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싸구려 노동력과 빠른 복제 기술로 선진국을 따라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을 스스로 설계하고 세계의 공급망을 움직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강대국의 기억 속 한국은 여전히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시절의 한국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로 서 있다는 사실을.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시선으로 대했고 한국은 조용히 새로운 현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문장은 단순한 협상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거의 교과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조용한 예고의 서막이었습니다. 서울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정적 속에서 천천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준비의 신호였습니다. 그건 외교의 언어로 표현된 고요한 결심이었습니다. 청와대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경제, 외교, 금융, 안보의 전문가들이 조용히 머리를 맞댔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서류 위를 움직이는 펜끝마다 담담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간다. 그건 외침이 아닌 오랜 시간 쌓인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한 줄의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통화스왑 협상에서 새로운 조건 제시. 그 문장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요청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 변화한 신호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움직임이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협상의 구조를 뒤흔들게 될 줄은요. 서울의 대응은 감정이 아닌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에 맞서기보다 균형의 언어로 자존심을 표현했습니다. 우린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와 위치는 스스로 지킨다. 워싱턴은 이 침묵을 오판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 결국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침묵은 시간을 벌기 위한 계산된 여유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부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국가 금융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국가의 내적 체력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존중을 회복하는 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견디고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침묵 끝에서 서울은 마침내 단 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원하지만 조건 없는 타협은 없다. 그 한 문장은 조용했지만 세계 금융의 중심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새로운 시대의 예고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결과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와 대등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협상의 무대는 대서양 건너 뉴욕의 한 회의실로 옮겨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은 느리게 움직였고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의 도시가 조용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표단은 익숙한 태도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들의 문서에는 늘 그렇듯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한도, 조건, 유효기간. 그건 협력이 아니라 통제의 언어였습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지원이라는 이름의 일방적인 관계. 그들은 이번에도 그것이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한국의 대표단은 조용히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단 4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는 없다. 기간의 제한도 없다. 발동권은 상호적이다. 그리고 이름은 지원이 아니라 유동성 파트너십.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그들의 표정 속엔 처음으로 낯선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건 도전이 아닌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요청하는 나라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뜻. 그 순간 오랫동안 한쪽으로 기울어 있던 저울이 조용히 중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구원의 협상이 아니라 동등한 신뢰를 위한 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후의 48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문장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을 끌었고 각국의 언론은 한국과 미국의 협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습니다. 숫자와 문서, 발언의 뉘앙스 하나까지도 모두 의미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뉴욕의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누군가는 커피잔을 내려놓은 채 손끝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낯선 평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승부의 자신감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리를 알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보고서에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단어가 적히기 시작했고 한국의 메모엔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남겨졌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수십 년간 굳어진 관계를 다시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36시간째 양국의 실무진은 여전히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긴 문장들이 오가던 회의록은 점점 짧아졌고 대화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 단어가 남았습니다. 동등함. 그리고 마침내 회의실 안의 정적을 깨는 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종 문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십. 그 한 문장은 단순한 협상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가 오랜 세월을 지나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여정의 종착점이었습니다. 그날 저울은 조용히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란 힘이 아닌 존중 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일주일 후 세계의 숫자들이 조용히 반응했습니다. 뉴욕과 도쿄, 런던의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이름이 달리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신용부도스왑 지수, 즉 국가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수치가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게 내려간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 데이터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더 이상 위험한 신흥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안전국가로 받아들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작은 형제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단어는 유동성 파트너. 이 짧은 표현 속엔 70년간 쌓여온 관계의 무게가 녹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 서 있던 동맹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신뢰 위에 서 있는 동등한 관계로 바뀐 것이었죠. 서울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잔잔했습니다. 거리에는 일상의 소음이 흘렀지만 그 공기 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자부심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넘기던 시민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직장인들은 커피 한 잔을 들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히 말할 수 있구나. 그건 환호도 승리의 함성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노력과 신뢰가 만들어낸 긴 여정 끝의 고요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가 이겼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쟁이 아니라 성숙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했고 그 안에서 진짜 동맹의 의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나라가 아니라 기적을 유지할 줄 아는 나라. 존중을 구하던 나라가 아니라 존중을 받을 만한 나라. 그리고 그날의 기록은 국가의 역사 한 페이지를 넘어 함께 성장한 인류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협상은 단순한 경제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가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실력이 마침내 스스로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70년 전 원조를 받으며 다시 일어서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금융 질서를 지탱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이라는 존중받는 친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힘의 균형이 바뀐 이야기가 아니라 성숙한 관계로의 성장 기록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그리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걸어온 시간의 결과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대한민국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성숙한 동맹은 어떤 모습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